가야산 아래 10고을을 이루는 내포 땅은 예로부터 가장 살기에 좋은 곳으로 꼽힌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만물을 따뜻한 바람으로 소생시키는 계절 봄.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마음 맞는 이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곳이 내포라면 더할 나위 없다.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이자 서산 구경 대표 관광지 해미읍성. 이곳은 행정 업무를 보는 읍성이 아닌 조선시대에 무려 230여 년간 충청 지역 군사 방어를 담당하던 곳이다. 올해로 축조 600년이 된 해미읍성은 우리나라의 읍성 가운데 원형이 잘 보존된 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읍성이 잘 복원이 되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된 게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사적 현장이 현실에 우리 실생활이랑 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현실 안으로 이렇게 잘 스며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 현장에서 놀기도 하고 뭐 피크닉도 하고 그러면 뭔가 이게 역사책 교과서 안에서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늘 접하는 제가 그 유럽의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런 게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그게 미술관 가는 게 별로 어색해지지 않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읍성이 또 이렇게 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 있고 곳곳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원 같은 게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곳곳에 있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평화롭네 진짜. 평화로운. 그래서 이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이제 태종 때부터 이곳에 이제 이 병영이 설치되면서 군사 방어 지역의 중심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 뭐 정말 우리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도 이곳을 거쳐가셨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또 이곳에 유배를 와서 또 시까지 남기셨고 그러다가 또 이 내포 지역에 또 천주교가 널리 전래되는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또 그런 역사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그 순교자가 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장소였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는 그래서 이 교황까지도 직접 오셨고 바로 그런 이 많은 역사가 이 해미 아주 이 평화로웠던 이 땅에 담겨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역사에서 또 평화와 화해를 또 이렇게 더 생각해보는 그런 또 이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 불교 문화의 꽃 서산마의 삼존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의불 중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드디어 이제 여기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이제 서산 우리 용현리 마의 삼존 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이런 그 바위에 이거 남긴다라는 게 특히 이게 화강암이어서 이게 되게 이렇게 조각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당시에 백제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미소가 되게 은은한 느낌, 온화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고 특히 이 위치도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백제가 이제 부여에 도읍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여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이제 지금의 서산 태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태안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중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는 그 어떤 그 교역로에 위치를 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평안이라든가 또 안정을 기원하는 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로 유명한 건 서산의 자랑
천년고찰 개심사도 빠질 수 없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일주문을 통과하면 개심사와의 첫 만남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 네, 지금 여기 우리 개심사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 개심사는 뭐 그 한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주는 절.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정말 옆에 바로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마음이 아주 그 평온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좋잖아요. 원래는 이제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절이었고 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중창이 된 절인데 많은 이제 고승들이 또 머물면서 좀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알차게 이 정각이 잘 갖춰진 그런 그 절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개심사 하면 봄이 참 좋다. 봄에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매하고 벚꽃이 아주 잘 이제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심사는 또 봄에 오면 더 좋다라는 말이 있죠.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꽃이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 골짜기로 시작되는 이것도 세심동, 마음을 씻어주는, 이번에는 개심사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 마음을 씻어주는 동, 이때 이 동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좀 찌든 마음을 확 씻어내고 또 개심사에서 마음을 확 열어보는 과정을 한번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심사는 정면 누각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안양루라고 돼 있죠. 이 안양루를 지나 올라오면 가장 이 중심되는 건물 이제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왼편 쪽에서는 심검당, 이 심은 찾을 심, 검은 칼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건물도 보면 상당히 이 개심사 건물 중에서는 가장 이제 오래된 그 목조 건축의 또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웅보전은 또 특이한 게 보통은 대웅전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이곳에는 아미타불 그리고 지장보살, 관음보살 그렇게 이제 세 분 또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 개심사는 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크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면서도 갖출 것은 잘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주변에 뭐 벚꽃이라든가 이런 조경, 뭐 연못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찾고 싶은 그런 절이고 특히 안양루에서 저녁에 쫙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서해의 이 낙조를 한번 보는 것도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좀 뭐 근심이라든가 시름 같은 것을 쭉 떨쳐버리고 개심, 마음을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산 개심사에 멀지 않은 거리에 예산 수덕사가 있다.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수덕사는 넘치는 볼거리와 예술가들의 이야기거리로 사계절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 예산이 백영욱 작가님 뭐 고향이시라면서요? 네, 저희 아버님 고향이신데요. 여기 덕산 실향리라고 정확히 말하면 이곳이 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수덕사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절 밑에 막 산채 정식 팔고 이런 것도 많고. 소풍 오기도 좋은 데고 또 뭐 가족 나들이 네. 칠순잔치도 이곳에서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쪽에 또 불교 미술관도 그렇죠. 생기고 예전에는 다 없던 것들. 그래서 이 수덕사라는 절의 뭐 되게 좀 다른 절하고 차이점이라면 우리 지금 방금 일주문을 통과했는데 사실 일주문도 통과하기 전에 선문이라는 또 다른 문이 있고 선문 다음에 일주문 그리고 이 또 아주 그 특이한 게 이 사찰 경내 안에 네. 이 미술관하고 이 수덕 여관이 있는 거 이거 되게 아주 그 특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수덕사나 수덕여관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좀 친근한 그런 장소여서 좀 많은 분들이 이곳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이야기도 굉장히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수덕사의 스토리를 더 뭐 극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대표적인 공간이 이 수덕여관인데, 원래 이 수덕여관은 요 수덕사의 비구니들이 많이 이제 사셨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살았던 그 절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수덕사의 비구니 분 중에 우리 김원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뭐 그 당시 그렇지만 엘리트 여성이셨어요. 뭐 여성 예. 활동가. 그런데 좀 뭐 아무래도 좀 뭐 인생에서 있어서는 좀 아픔도 겪으셨어요. 이혼, 재혼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 불교에 귀해서 이제 그 불교의 본명이 이제 이렵스님. 네, 맞아요. 이렵스님이셨고, 그리고 이렵스님으로 계속 이제 사시다가 이 76세 입적하셨던 바로 이 그분하고 이렇게 아주 관련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덕여관입니다. 근데 사실 수덕사하면 이제 이렵스님도 워낙에 유명하시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더 등장하잖아요. 신여성. 예, 우리 신여성 하면 또 뭐 나혜석, 네. 그 뭐 거의 뭐 근대 뭐 최초의 뭐 유학생, 또 이렇게 화가로서도 네. 이름을 날리셨던 분인데, 이 이렵스님이 스님이 되는 걸 보고 본인도 좀 맞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스님이 되고 싶다. 근데 요 이렵스님의 스승이 또 이 수덕사를 또 대표하는 스님이 우리 만공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혜석 선생은 결국 이제 스님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실은 또 이 나혜석 선생이 이 수덕여관에 머물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이제 이용로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이용로 화백은 우리 정말 근현대 또 이 화가 중에서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 이용로 화백이 1967년에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뭐 뒤흔든 사건이 일어나요. 그쵸. 동백림 사건. 그런 그 이용로 그 화백이 이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한 후에 이곳에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좀 요양을 하셨던 또 그런 또 공간. 그래서 이 수덕여관에 이제 머물르셨다가 이제 유학 갔다가 또 이곳을 또 이제 귀처로 삼았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원래 부인이셨던 그 박기희라는 분이 또 참 헌신적으로 이렇게 좀 그분을 또 이렇게 또 후원을 했죠. 이 수덕사가 여성분들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도 이렇게 정말 거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무시는 공간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나혜석. 예, 이렵스님, 나혜석, 그리고 또 우리 뭐 박기 여사 이분들까지 참 또 이 많은 여성들의 또 좀 삶이 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나혜석 씨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헌신적인 그런 아내로 대표되는 또 이용로 화백의 부인분과 해서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수덕사 봄바람에 속삭인 새 여인의 사연뿐일까. 수덕사 대웅전은 한국 목조 건축사상 매우 중요한 문화재다. 예, 여기 곳이 바로 이제 수덕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대웅전인데, 딱 보셔도 이게 되게 오래된 건물 느낌이 나지 않아요? 예. 수덕사 대웅전은 1937년에 이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묵서가 발견되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제 고려 충혈랑 때 1308년에 이것을 세웠다라는 그런 딱 기록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국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뭐 고려 시대의 건축물은 하면 수덕사, 대웅전, 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바로 그 대웅전. 그야말로 이 옛날에 그런 그 건축이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갈 정도로. 그리고 이런 그 맞배 지붕 형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주심포 양식. 그리고 주심포 양식도 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그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현재 지금 국보로, 이 건물 자체는 국보예요. 국보 제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실은 돌도 아니고 이런 나무로 된 고려시대면 뭐 한 막 700년, 800년 뭐 이렇게 된 건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거. 우리 어떤 또 뭐 자랑거리죠. 이런 선조들이 이런 건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 정말 뭐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대웅전에서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 상당히 전망이 확 트여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의 뭐 향기가 쫙 전파되는 이거 아주 그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정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포 지역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이런 전형적인 곳이 바로 이곳 수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 아래서 정면을 올려다보면 지붕골이 길고 높아 지붕의 하중이 가히 위압적이다. 배흘림 기둥은 이 묵직한 지붕을 700여 년 동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측면에서 보면 대웅전의 미학이 절정을 이룬다. 사람 인 모양의 맞배 지붕이 간결 명쾌하다. 군더더기 없이 웅장하고 우직한 대웅전까지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부족할 수덕사다. 살면서 내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추억이 된다. 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 역사가 된다. 내포의 봄을 오롯이 느끼며 역사의 보물을 발견한 시간들. 내포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